어, 구글 콜앱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지금 바로 이 폴더 아이콘 있죠. 폴더 아이콘을 열었을 때 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구글 콜앱이에요.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빌려온 가상 머신이에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 구글 콜앱에서 빌려온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 지나면 이거 세션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션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썼던 컴퓨터를 구글 콜앱한테 반환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빌려서 썼다가 그 컴퓨터를 되돌려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라이트했던 파일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열어서 라이트를 하기 전에 그 열려져 있는 폴더를 딱 보면 거기에는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이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할 때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PC의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가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터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클라우드. 그게 뭐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구글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는 서로 연동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콜앱에서 드라이브에다가 라이트를 하면 여러분들 계정에다가 라이트를 하게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계정에서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있는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시 읽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구글 드라이브를 마치 USB 개념처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구글 콜앱 가상 머신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기에 있죠. 폴더 아이콘 열어보시면 메뉴가 확장이 되는데 거기에 세 번째 아이콘이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하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USB를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마운트의 반대말이 언마운트예요. 마운트를 해제하다. 그게 그 언마운트인데 그거는 그 PC에서 USB 빼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PC에다가 새로운 USB를 꽂으면 그 USB가 이렇게 폴더처럼 딱 생기잖아요. 그죠? 구글 드라이브도 연결을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뭐냐면 제목을 넣으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쓰고 그러니까 드라이브에서 파일 쓰기 읽기 이렇게 할게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유는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마운트를 하면 뭐가 생긴다?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긴다. 그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를 열어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 하나가 딱 있고요. 거기를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폴더에 그게 쭉 있죠. 쭉 있고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에 쭉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또 저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랩 파이썬. 자, 일단 여기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가고 그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의 경로 옆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랩 시키면 옆에 점점점 메뉴가 생기잖아요. 메뉴에서 경로 복사 요것부터 할게요. 경로 복사부터.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코드셀 하나를 추가를 해서 디렉토리 패스
문자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붙여넣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할 폴더 위치인 거예요. 폴더 위치.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 밑에, 콜앱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랩 파이썬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파일을 저장할 폴더예요.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할게요. 그래야 그 저장이 되니까. 파일을 읽고 쓰고 읽기 위한 구글 드라이브 경로. 폴더 경로라고 할까요? 폴더 디렉토리 경로. 이거는 제가 일일이 타이핑한 게 아니라 복사해서 온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할까요? 그 다음 우리가 작성할 파일, 읽고 쓸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작성할 파일 이름. 파일 네임이라고 할게요. 파일 네임. 문자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문자열로. 이렇게 할게요. emails.txt. 이메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할 거예요. 이메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다시 한번 오픈하고, 이런 이름의 파일을 이런 경로에다가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붙여줘야 되겠죠. 두 개 어떻게 붙여줘야 될까요? 쭉 쓴 다음에 뒤에 슬래시 붙여주고 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스 대부분 윈도우스 사용하시잖아요. 윈도우스는 경로명이 어떻게 돼요? C 드라이브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원화 표시가 있죠. 백슬래시. 네. 원화 표시가 좀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사용자 폴더, 폴더 이름은 다양하겠지만 사용자 폴더, 그 다음에 내 문서, 마이, 도큐, 먼치, 그리고 어떤 폴더, 랩 폴더 만들고 여기에다가 무슨 a.txt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폴더와 폴더 혹은 폴더와 파일 이름을 구별을 할 때 윈도우스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죠? 백슬래시 기호를 사용을 해요. 원화 표시랑 백슬래시는 같은 거예요. 이걸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폴더와 폴더를 구별할 때 뭘 사용하고 있죠? 슬래시를 사용해요. 폴더와 파일 이름을 구별할 때에도 슬래시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뭐의 차이냐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OS 차이예요. 윈도우스 OS만, MS만 폴더와 폴더를 구별할 때 백슬래시를 써요. 근데 맥북 쓰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맥이나 리눅스 이런 OS들은 폴더와 폴더를 구별할 때 슬래시를 써요. 그러니까 OS마다 경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서로 다른 구분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작성하는 파일이 윈도우스에서 사용이 되든 리눅스에서 사용을 하든 경로와 파일 이름을 그 OS에 맞게끔 붙여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거다 그러면 백슬래시를 붙여가지고 이어 붙여주고, 만약에 맥이나 리눅스 같은 거에서는 슬래시를 붙여서 이어 붙여주고,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ifels로 만들면 돼요. OS 따라서 ifels로 만들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거를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임포트를 하나 하셔야 돼요. OS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이 OS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하는 이유는 무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거냐면 os.pass.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일단 실행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밑에 코드 셀에서 해드릴게요. os.pass.join이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디렉토리 이름과 폴더와 디렉토리는 같은 거예요. 폴더의 이름과 파일의 이름을 그 해당 OS에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파일이 리눅스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그거에 맞는 해당 OS의 파일 구분자 그러니까 슬래시 또는 백슬래시 해당 OS의 파일 구분자로 이어주는 메서드 함수예요. 대부분의 OS, 리눅스, 맥, 유닉스 이런 대부분의 OS는 전부 다 슬래시를 사용하고요. MS에서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백슬래시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달라서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럼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파일 전체 경로라고 할게요. 전체 경로는 os.pass 좀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pass.jo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다가 뭘 써주시면 되냐면 디렉토리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디렉토리 패스를 써주시면 되고 뒤쪽에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출력해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프린트 파일 패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기능이에요. 슬래시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붙여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OS마다 다르기 때문에 함수를 한번 이용을 해본 겁니다. 자, os.pass.join에서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제가 dir pass라고 줬죠. dir pass는 요거예요, 그죠? dir pass.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문자열이고요. 파일 네임이라고 했죠. 파일 네임은 변수가 어디 있어요? 이 녀석이에요. email.txt 두 개를 붙여줄 때 뒤에 중간에 뭘 넣어서 슬래시를 이렇게 슬래시를 넣어서 두 개를 붙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파일 패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까지 포함한 전체 경로라는 그런 의미로 파일 패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픈을 뭘로 오픈을 하면 될까요? 얘로 오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로 우리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with 제일 처음에 파일 패스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모드는 write를 먼저 할게요. write text 별명 줘야죠. as f 이렇게 별명을 주시면 됩니다. write 해볼까요? f.write 파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여기다 무엇을 작성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메일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홍길동@naver.com 뒤에다가 줄바꿈. 자, 이거 줄바꿈이에요. write를 하나 더 할게요. write. 자, 이번에는 뭐 길동 예전에는 다음.넷이었는데 요즘은 kakao.com으로도 메일 주소 사용하죠. 뭐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뭐 다음.넷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f.write 이번에는 길동이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gmail로 할까요? gmail.com 여기서도 줄바꿈. 3개만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
f.write. 보통 뭐 이메일 주소 만들 때 뭐 홍길동 하고서 뒤에 뭐 이름 붙이고 숫자 붙이고 이렇게도 많이 하죠. 이미 사용하는 아이디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붙여보다가 그죠? 뭐 지금은 이거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야후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MS 걸로 해줄까요? 아웃룩은 아직도 있으니까. 아웃룩.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파일에다가 몇 줄 라이트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어펜드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첫 번째 줄부터 덮어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끝나면 with as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클로즈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럼 실행할게요. 실행하는 거 속도 얼마 걸리지 않죠.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가상 머신이 여러분들 컴퓨터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연결을 했냐면 이 컴퓨터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연결을 했냐면 USB를 꽂았는데 그 USB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인 거예요. 그죠? 서로 클라우드예요. 그죠? 존재하는 서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콜앱이라고 하는 서버와 드라이브라고 하는 서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트를 하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 PC에서 정말 USB 하나 딱 꽂아가지고 거기에 라이트 하는 것처럼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속도가 이런 것처럼 속도가 빨라요. 물론 라이트한 내용이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금방 걸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가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몇 가지 우선 여기 폴더 그리고 아까 우리 랩 파이썬 여기다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어때요? 있죠? emails.txt라고 있죠? 작성이 된 거예요. 이 폴더 위치는 구글 드라이브 위치예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 얘가 라이트가 된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요. 그리고 열려져 있는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이 라이트한 모습 그대로 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일은 이렇게도 확인 가능하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가보세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폴더 밑에 그렇죠? emails.txt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하실 때 CSV 파일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선가 막 CSV 파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럴 거잖아요. 아마 R 하실 때는 전부 다 여러분들 개인 PC에서 하셨기 때문에 개인 PC에다가 CSV 파일 넣으셨을 거예요. 콜앱을 이용하실 때는 어디다 넣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계정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CSV 파일 올려놓고 GitHub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GitHub나 구글 드라이브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파일 올려놓고 콜앱에서 오픈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파일이 제대로 작성된 것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read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write였고 자, 이번에는 그 작성된 파일을 열어서 한 줄씩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만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똑같아요. open부터 with 죄송합니다. with 파일 이름은 우리가 아까 어디다 저장을 했냐면 파일 path 이게 경로까지 그죠? 네. 이름만 주면 안 돼요. 이름만 주면 어디에서 열려고 하니까 현재 위치에서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read text 이번에는 읽을 거니까 read text as f
한 줄씩 읽겠다. for line in F. 이거를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 F에서 한 줄씩 읽으면서 반복. 언제까지? 파일 끝까지. 파일 end of F. end of file. 파일 끝까지 반복하겠다. 이런 뜻이고 반복할 때마다 뭐만 하면 될까요? 읽은 내용을 프린트만 해보시면 끝이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메일 주소들마다 끝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새로운 라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건 전부 다 읽은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바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바꿈을 포함해서 출력을 하니까 여기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만약에 저 줄바꿈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읽은 내용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strip이라고 하는 함수를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딱 줄바꿈을 제외한 그 공백을 제외한 딱 그 이메일 내용만 출력하게 되죠. 네. 스트립 되게 유용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점심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과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s.txt 파일을 열어서 emails.txt 파일을 읽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면 이메일 도메인 주소들만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출력하세요. 이거는 스트링 메서드를 한 가지를 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메일 도메인 주소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한 줄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메일 주소는 앞쪽에 아이디와 뒤쪽에 도메인 주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디는 필요 없고 도메인 주소들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원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쭉 있는데 그 회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 어떤 이메일을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뒤쪽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이버닷컴, 카카오닷컴, gmail.com, 아웃룩.com 요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찾아서 어떻게 하자?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하자예요. 어펜드 하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읽었으면 앞쪽에 다 걷어내고 뒤쪽에 있는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문자열만 리스트에다가 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읽어서 골뱅이까지 다 제거하고 뒤쪽에 남아있는 카카오닷컴만 리스트에 어펜드. 이런 거를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구조는 with, as, for까지는 동일할 거고 프린트하는 것 대신에 요 안에서 이제 어펜드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문제는 뭔지 다 아시겠죠? 예. 아마 어떤 함수들을 사용할 것이냐 그저께 우리가 그 스트링에서 했었던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부했었던 메서드 중에 적당한 게 없다 그러면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들 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 동안에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작성된 코드는 GitHub에는 다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